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standing right there.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일전에 게스트분으로 나오셔서 한번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 사치남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책도 출간하고 다양한 레퍼런스와 경험들을 더 무장하셔서 오늘도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미화원 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는 사고치는 남자 구범준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딱 보고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새벽에는 쓰레기를, 낮에는 빌라를 주었다. 본업도 열심히 하시면서 자본소득도 계속 세팅해서 경제적 자유를 만들었다 라고 보여지는 분입니다. 경매하신 지가 약 3, 4년 정도 되셨어요. 현재 주택 보유한 수만 14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전 노하우를 이 책에 집필하면서 이번에 출간까지도 같이 경험을 하셨죠. 그러면 현재 총 보유한 주택 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총 보유한 주택 수는 14개고요. 지금 2개는 이제 하나는 아파트 실거주 하고 있고 하나는 재개발이 돼서 지금 작전역 앞에 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빌라는 12개에 지금 낙찰 받았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택 수가 많으면 다양하게 세금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간단하게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세금은 이제 자기의 공부하는 영역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세금 절세할 수도 있는 방법을 계속 끊임없이 저도 찾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자라는 혜택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혜택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세금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서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세금 무서워서 안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금은 많이 내셔야 돼요. 세금을 안 냈다는 사람과 많이 냈다는 사람 누가 더 좋습니까? 저는 많이 냈던 그렇죠. 사람이 많이 냈던 사람이 당연히 좋죠. 많이 냈다는 거는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낸 사람은 한 푼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요즘에 낼 수도 있으니까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세금을 줄여가면서 나의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 모든 거의 그 주택들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월세 구성과 전세 구성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채 중에 전세 구성은 2채 있고요. 나머지는 다 월세예요. 그럼 현금 흐름을 좀 만든 거네요. 그럼 월세가 그렇게 많다면 월세라는 것은 내가 주기적으로 수리라는 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바쁘시지 않으세요? 막 전화 많이 오고. 처음부터 웬만큼은 다 수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안에 망가지는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화장실 타일이 갑자기 터지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그거 어차피 아웃소싱 맡겨서 수리하면 되는 것이고 세입자랑 합의해서. 그러니까 주력으로 나의 수리해주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맡겨서 금방 수리가 되고 그리고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풀 인테리어를 해서 맡긴 거니까 그리 뭐 나가는 건 없다. 그리고 간략한 소모품들은 어차피 임차인들이 하잖아요. 그죠? 뭐 형광등이 나갔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니까 크게 손댈 게 없다. 오해다. 그죠? 월세 투자하면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해보시면 의외로 이제 안 힘드는 경우도 있고 그 힘든 걸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리를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돈을 좀 더 들이면 스트레스는 줄어들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 받기 싫다 그런 거, 나 그런 거 스트레스다라고 하면 중개사분들 한 분을 섭외해서 내 빌라를 전담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CS 받고 나한테 컨펌만 받아서 수리 요청하고 대신 그 중개사분들은 그분한테 전월세 계약을 계속 맡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컨설팅 대행도 위탁 대행을 통해 운영도 가능하니까 소유하는 게 가장 큰 안목이다. 그러면은 이 14개는 안 파세요? 지금 굳이 팔
이유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실거주에서도 이제 후순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팔고 싶진 않아서. 예, 또 떨어졌잖아요. 또 가슴 아픈.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봐도 되나? 왜냐면 그때 저랑 영상 찍을 때가 예. 그렇게 하락장은 아니었어요. 요새 많이 막대하게 보험 하락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또 정부 정책이 많이 풀리고 있는 시점이라 조금씩 반등 기짐은 있는데. 근데 실거주 아파트는 떨어졌지만 제가 매입한 빌라는 한 채도 떨어진 채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일단은 이렇게 저렴하게 들어갔고 그리고 금액대가 1, 2억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빌라들은 타격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월세는 더 올랐거든요. 아직 올리지는 않았지만 금리가 올라간 만큼 이제 월세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라 그렇게 막 타격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치남님이 말씀하신 게 2억짜리 빌라라고 하면 낙찰을 1억에서 1억 5천 사이에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금매가가 떨어져도 그 낙찰가보다는 안 떨어진다는 거야. 안전마진을 최대한 많이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금리 상승이 올라가니까 전세 수요들이 다 월세로 막 전향하면서 월세에 대한 수입이 커지는 그런 반등 효과를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월세 금액은 올라가니까 내가 이걸 왜 팔아야 되지? 굳이? 뭐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오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실거주하는 아파트는 조금 떨어졌다. 아파트들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 사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최대 3억 이하짜리들이죠. 3억 이하짜리 빌라. 제일 저렴한 거는 뭐 몇 천만 원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 수요들이 많이 받쳐주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침체기가 와도 이 단단한 투자 수요가 아닌 실거주 수요들이 움직이는 이 부동산 자산 시장은 크게 반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로 그런 노후 빌라들이 조금씩 기미가 올라올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이제 놓고 투자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재개발되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동의서 받는 구역도 있어서 조금 기대는 하고 있죠. 동의서 받는 빌라가 있으세요? 예. 몇 개예요? 지금 시흥에 하나. 동의서 받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워낙 또 싸게 받으셨으니까 그 노후된 빌라들이 미니 재건축, 가로 정비 사업이나 혹은 뭐 요즘에 한 블럭 건너서 전부 다 추진회를 설정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빌라만 소유한 게 아니라 그 빌라 깔고 앉아있는 대지권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가치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고 잠시 휴직 기간을 가지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근로소득도 벌어야 되고 자본소득도 벌어야겠죠. 요즘에는 이 유튜브에 게스트로도 많이 나가시고 직접 유튜브도 운영하시고 제자분들도 육성하시고 계시는데 주변의 친구나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세요? 시선이? 주변 이제 친구들은 뭐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경매장 가면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알아보시는 계세요? 있고 그리고 일단은 만나는 사람 자체가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불과 1년 전 몇 달 전만 해도 제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펜이나 아니면 마이크를 제가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인생을 저는 역전했다고 생각하고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간혹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간혹 이제 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그렇죠. 이제 미화원을 할 때 제가 느꼈던 게 좀 인간 이하의 대접이라 그래야 되나? 많은 분들이 이제 홍대다 보니까 술에 취해서 그래요. 홍대 쪽에서 활동하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있어요? 그렇게 예의 없는 게? 이제 어차피 우리가 치울 거잖아요, 쓰레기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던지죠, 쓰레기를. 야. 맞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어차피 당신이 치울 거잖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저희한테 던져요. 와, 그런 사람들 다 징역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다 징역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귀천을 보는 건데 우리가 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주는 건데 고마움의 평의를 해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 못할 망정 쓰레기를 버린다는 게 그렇게 당하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하루가 그걸로 인해서 그쪽에 신경을 쓰면 하루가 망치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러고 무시하는 게 저는 답인 것
않았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미화원 활동을 하면서 경매를 하는데 네. 그거하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나요? 많이 있죠. 아, 있어요? 예. 어, 예,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다 한번 간다. 예, 뭐, 그러니까 계속 잡아 끌어당기는 느낌? 그거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근데 어차피 저도 다 예측하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리스크 관리도 할 줄도 모르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라 그런 건 저는 듣지 않았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부정적이신 분들은 신비한 힘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해도 제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신비한 게 힘이 뭐냐면 그 부정적이신 분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 긍정적인 나도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이신 분들, 내가 안 하니까 니도 하지 마. 그리고 내가 모르는 시장은 너는 당연히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끌어내신 분들이 있다면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결과를 보여줄게. 해서 결과를 보여주면서 계속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비로소 인정하고 진정적으로 대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앞으로 투자 방향 어차피 지금 낙찰가가 빌라 같은 경우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많이 거잖아요.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계속 투자는 할 예정이에요. 계속 주택용으로만? 주택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공간 임대업도 조금 관심 있게 보이고 그때 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리모델링 그 사업도 관심은 있는데 아직 지금 자본이 조금 묶여있는 데가 있어서? 묶여있는 데가 있어서 빌라도 당연히 좋고 상가도 좋고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일을 가지게 되면 일을 갖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토지의 본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리모델링, 신축, 디벨롭을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거기다가 비즈니스를 내가 엎혀서 또 다른 출구 전략을 만들 수 있다면 이보다 나은 출구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다? 3천만 원대의 노후 빌라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다양한 안목으로 공간 임대 사업이나 디벨롭이나 신축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단계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빌라가 돈 되는 빌라다. 이런 빌라를 사라. 혹은 이 빌라를 볼 때는 뭘 주의해라. 라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빌라가 구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저는 좀 투자 전략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노후된 빌라면 이제 개발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죠. 입지도 조금씩은 따져보고 대신에 거기 안에서 좀 저렴한 걸 저평가돼 있는 거. 근데 신축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엘베 있는 것들, 관리가 좀 깨끗하게 더 돼 있는 것들, 그런 걸 좀 저렴하게 이제 저는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빌라가 두 가지 포인트라고 합니다. 노후 빌라는 현재 가치는 많이 떨어지지만 향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새롭게 탈바꿈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 지역 일대의 노후 연도를 좀 검토하시고, 그리고 뭐 주변에 가로정비 사업이나 미니 재건축 등의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성의 여부에 타당성이 있는지, 언덕 위에 고가 있는지, 아니면 뭐 골목길에 협소한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매입 전략을 잡으라는 이야기를 주신 거고요. 신축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 수익성의 타당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컨디션을 보라는 거예요. 승강기가 있는지, 혹은 매월 관리단을 운영해서 건물의 관리를 유지보수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에서 매입하면 충분히 수익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내가 가진 종잣돈이 소액이다, 한 5천만 원 미만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경매를. 일단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부동산 자체가 저는 주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택에서 먼저 한 걸음씩 성취해 가면서 수익을 조금씩 보시면서 내 성취감도 느끼면서 내 자존감도 높이시면 내 부동산 보는 실력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한 단계 조금 천천히 가시더라도 내 돈이 되게끔 잃지 않는 투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잣돈이 없으시면 없으실수록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희망이 없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큰 돈이라도.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를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초의 투자는 황금성이 가장 뛰어난 주택으로 투자를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다. 왜냐면 이게 재밌어야 돼요. 섣불리 처음 투자 때부터 토지 사고 막 특수물건 들어가다 버리면 성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작은 종잣돈으로 살 수 있는 황금성이 높은 주택을 먼저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만들어서 내 자존감을 올리고 돈 주고 사지 못한 경험과 기술력을 배워서 다음 단계로 다음 뎁스로 넘어가라. 그 다음에 상가, 토지, 그 다음에 근린주택, 상가주택, 꼬마 빌딩, 이후에는 디벨롭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작업을 선행하면서 거기다 비즈니스까지 엎혀서 추가적인 임대소득까지도 만들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근데 그 시작은 작은 주택부터 시작이 된다 라는 이야기죠. 내가 안 간 길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간 길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메이드 되면 재밌잖아요. 성취감도 막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급 파이프가 안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게 쪼개긴 했지만 조금 안정화가 된 것 같아서 여러 개를 받으니까 한 채에서 안 나와도 저는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업은 직업대로 하고 있고. 그럼 잠은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책도 쓰고 이렇게 투자하시고 막 그러면. 이번에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출산하셨어요? 작년 1월 정도. 작년 1월? 지금은 막 언제 출산? 이번 연도 1월? 작년. 이번 연도 1월은 아니에요. 8개월 됐으니까. 네, 그래요. 아빠들이 원래 이렇습니다. 아빠들이 언제 저도 제 딸 나이가 몇 살인지가 그죠? 내 나이도 잘 까먹는데 요즘에. 네. 축하드립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어요. 아닙니다. 왜냐면 남자는 한 3번 정도가 무거워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군대 갔다 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뭔가 벌어야 될 시점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혼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제 누군가 배우자가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지막 진짜 어른이 된 게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럼 막강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경제적 자유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출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책 나오셨는데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좀 집혀 있는지 이 책 보시면 제가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서평도 약간 기재해 드렸어요. 그래서 책도 굉장히 알차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이 간단히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19살 때 돈이 없어서 장기도 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9살에 나이가 돈이 왜 그렇게 많이? 이제 아버지가 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구나. 네. 이제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이제 비급여 치료죠. 그때 당시에는 좀 더 비쌌거든요. 내 장기라도 팔아서 혹시나 보탬이 될까. 그리고 아버지가 낳으면 나보다는 경제력이 있으니까 일단 낳아서 경제활동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화장실에 있는 그것도 전화해봤는데 결국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안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이제 30살이란 나이에 인생을 또 한 번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성장하는 과정을 제 스토리 위주로 해서 쓴 책이거든요. 스토리 위주의 내용과 바닥을 찍었을 때의 위주와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총 1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돈 주고 사지 못하는 그 경험들과 기술력들을 전부 이 책에 담아놨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도 14채의 주인 될 수 있나요? 저는 꾸준히만 하시면 어차피 제가 어렵게 집필하지 않았고 어려운 물건은 저도 안 하고 있어서 최대한 쉽게 초보자들도 따라하면 꾸준히만 입찰만 가시면 수익은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도 나도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힘든데 무슨 경매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아주 작은 종잣돈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사다리를 통해 계층 이동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치남과 저 대장TV와 함께 같이 묵묵히 같이 전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두 번째 촬영이니까 추가적으로 한 1년 6개월 됐나요? 1년 됐나요? 1년 정도. 한 1년 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린 거니까 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채널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인터뷰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최대한 쉽게 대장님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려주시니까 처음에 그 벽을 두려움을 좀 깨시면 경매라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투자라 이제 하다 보면서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거든요. 처음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쉬운 물건부터 내가 아는 물건부터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장TV 구독자분들도 일단 내가 기초적인 것만 기본만 아시고 나서 투자를 하시고 안전 마진을 확보하신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좋으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벽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양한 부동산들이 많으니까 그 두려움 속으로 한 발짝 들어가 보시라는 겁니다. 들어가다 보면 그 두려움 속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우리 사치남과 우리 대장TV와 함께 같이 전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